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국 네 번째 유금 조양격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격국으로 네 번째죠. 네 번째 화격, 정관격, 유월서기격, 네 번째 유금 조양격. 유금 조양격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격국은 그 격국이 이루어지는 이치, 그 이치를 잘 알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 이치를 잘 습득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단지 이 격국에 대한 이치를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그것을 바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암통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이해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점이 있긴 있어요. 이제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내가 이걸 언제 다 배워? 이런 생각 먹지 말고 차분차분히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원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하나하나 이해를 해서 한두 가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쉽게 다른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차분차분히 하나씩 해보죠. 자. 대운이 신유, 임술, 개, 갑자, 월주, 병인, 정묘. 여기 이 사주를 이제 풀어보죠. 유금조양격. 유금이라는 것은 신일간. 신일간에 역시 유구에 의한 것. 이게 6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구에 의한 음간일주라는 의미고, 유금은 조양이라는 뜻은 자시. 자시는 양이 시작되는 양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양이 이제 자축이면 12지지에서 동지 감방에 들어있는 동지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양이 시생되는 것이다. 자, 일양이 시생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조양이라는 말을 붙였죠. 조양. 그래서 일양이 시생되는 것을 조양이라 하는데 그거를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감궁 동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름이 시생되는 조양, 그 의미이다. 그래서 유금조양격이라고 붙여진 것이다. 유금조양격은 신일간이 무자시를 견하면 신일간이 무자시를 보면 유금조양이다. 유금조양인데 이제 유금조양격을 이루는데 또 조건이 있죠. 첫째, 충을 보면 안 된다. 좌오충, 좌묘형, 유월서기하고 비슷한 거죠. 또 사, 또 관, 박격이다.
좌오충이 있거나 좌묘형이 있거나 사자를 보거나 관을 보면 합격이다. 자, 사주 내에 좌오충이 있거나 좌묘형이 있거나 사주 내 천간이나 지지에 관이 있거나 지지에 또 사가 있거나 했을 때는 합격이다. 합격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원리는 이게 신일간이 또 이제 6개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신일간이 신축일과 신유일과 신해일과 신미일 4일에 해당된다. 나머지 신사일과 신묘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2개는. 4개는 해당이 되고, 원래는 신미일도 미중정화가 있죠. 미중정화가 있는데 이렇게 관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많은 이제 선현들이 이 사주를 놓고 이게 신미가 들어있을 때에 신미일이나 또는 월령에 신미가 있거나 또는 연주에 있거나 했을 때에 신미일이 있을 때는 과연 합격이 주어지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신미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미일도 유금조양께 해당이다. 신축일은 왜 그러냐. 신축일은 자축합이죠. 자축합이 원래는 이게 원리상으로는 유금조양께 이게 합격이 되는 건데, 원래는 합격이 되는 건데, 이 신축일도 역시 유금조양격에서는 꺼리지 않는다. 그대로 기격이 주어진다. 라고 많은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신축일과 신미일은 유금조양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합격이 되지 않는다. 신사일은 역시 그냥 사중 병화 있고 또 좌묘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이 되고, 이 사일에 있어서는 유금조양격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신미일은 미중 정화가 있어도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유금조양격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됐다. 원래 이제 관을 보면 합격이다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미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신미일만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신축일도 자축합이 주어져서 합이 주어져서 합격의 원리가 주어져 있지만은 신축일도 역시 합격으로 보지 않고 기격으로 유금조양격으로 본다. 신해일은 역시 이제 관이나 합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유자도 자유파가 주어지죠. 파가 주어지는데 이 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유금조양격으로 해당이 된다. 그 원리는 어떤 것이냐? 원리는 역시 자중개수가 사중에 무토를 요합해 본다. 요합해 온다. 자, 자중개수가 사중의 무토를 요합해 온다. 이거는 이제 유월서기격과 똑같은 원리죠. 유월서기격. 자중개수가 사중의 무토를 요합해 온다. 요합해 올 때, 이제 앞전 유월서기격은 사가 신을 동행해 왔지만은, 이번 경우는 사중에 병화가 있죠. 사중의 병화. 그래서 사중의 병화를 관으로 삼는다. 이런 원리로 해서 유금조양격에 주어진다. 다시 설명드리죠. 신일간이 무자실을 보면은 유금조양격이다. 그렇지만은 조건이 있다.
좌오충을 보거나 좌묘형을 보거나 사자를 보거나 관을 보면 파격이다. 그래서 이 신일간이 이제 6개가 주어지죠. 6개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신축일, 신유일, 신해일, 신미일은 유금조양격에 해당이 되고 신사일이나 신묘일은 유금조양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파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원리는 관을 보기 때문에 이 관이나 형을 보면은 파격이 주어지니까 사는 관이요 묘는 형이라. 그래서 미 중에 정화는 관인데 왜 신미일은 해당이 되느냐 이랬을 때에 선현들이 이 신미일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풀이를 통해서 이 신미일은 유금조양격에 해당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 파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많은 경험 통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이 유금조양격을 찾아서 신미가 들어있는 것, 연주에 들어있을 수 있고 월주에 들어있을 수 있고 일주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는 막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에 과연 파격이 주어진다. 유금조양격으로 그대로 봤는데도 그게 맞나 했을 때에는 이것도 맞더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일간이, 그러니까 신축일이나 신유일이나 신해일이나 신미일이 무자실을 봤을 때에 좌오충이나 좌묘형이나 사자가 있거나 관을 보면은 파격인데 그렇지 않고 좌오충도 없고 좌묘형도 없고 사자도 없고 관도 없고 했을 때에는 이 사일에 주어져 있을 때는 유금조양격에 해당이 된다. 그 원리는 무자시가 자중계수가 사중의 무토를 요합해 온다. 요합해 오는 것은 허공중에 있는, 공중에 있는 거죠. 공중에 있는 거를 요합해 온다. 그래서 그 원리는 사중에 있는 병화를, 사중에 병이 있죠. 병화를 관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유금조양격의 원리가 주어진다. 유금이란 뜻은 즉 신이 6개의 지지를 가지고 육시화갑에 이루어져 있죠. 6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유구라고 한다. 이걸 유구란 뜻이고 유금이란 뜻은 6이란 숫자는 그걸 의미하고 음이란 숫자는 일간이 음간이기 때문에 유금이라는 의미를 주어줬고 조양이란 뜻은 동지 감궁에 해당하는 일양이 시생되는 자에서 자를 취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양이란 말을 썼다. 조양이라는 의미는 이름이 시생되는 자를 조양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금조양격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어떤 정도인가? 장관위에 이르는 사주죠. 이게 크게 진품을 가지고 크게 성공하면 이제 집권자가 될 수도 있는, 집권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사주는 장관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주 사주 내에 관이 없죠. 또 좌오충도 없죠. 좌묘형도 없죠. 그러면서 신일간이 왕하죠. 일간이 왕하죠. 일이 왕하고 이게 이제 이 구조로만 보면은 만약에 격을 보지 않고 구조로만 보면은 비견이 4개나 되죠. 4개나 되면서 인성이 3개나 되고 식신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식신이 깨졌죠. 그러면 본신만 왕하다. 그러면 재성운을 보면은 이렇게 재성운을 보죠. 이랬을 때는 과연 나빠야 맞는 거죠. 궁겁쟁제가 돼버리니까. 또 이런 식상운 때는 이렇게 인성하고 다투는 운이죠. 여기는 다투는 운이니까 구조상, 사주 구조상 격국을 채용하지 않으면은 운도 나쁘고 사주 구조도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설해주니까 이걸 설해줘서 이것이 살아있으면은
좋을컨대 인성들이 이렇게 왕해가지고 있으니까 인성들이 살아있죠. 그래서 식신을 쳐버리니까 이 식신이 깨져버리죠. 구조상 격국을 치용하지 않고 본다면 좋은 사주가 안 되죠. 재물복도 없고 관운도 없고 그러죠. 이제 운에서도 그러죠. 인성하고 식상하고 다투고 재성을 보면은 군겁정제 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운도 나쁜데 격으로 보니까 유금조양격으로 보니까 장관이 이르러서 부귀를 누렸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주 성격도 비견만 있고 인성 있고 식신만 있죠. 성격 구조도 참 올바른 사람이다. 성격 구조도. 그래서 충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학자풍이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격을 취하지 않고 이제 구조상으로만 보면은 절대 복이 있을 수 없는 사주인데 사주인데 격을 치용해서 부귀를 같이 함께 누리고 인격도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금조양격의 원리는 그런 원리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신일간이 무자시를 보면은 유금조양격인데 그 격을 갖추려면은 좌우충도 없어야 되고 좌묘형도 없어야 되고 사자를 보지 말아야 되고 관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파격이다. 유금조양격이 파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신일간이 다 신일간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쪽, 신유, 신해, 신미, 신사, 신묘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격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어떤 원리냐? 자중개수가 자중개수가 사중의 무토를 요합해 온다. 요합해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관으로 삼는다. 이런 원리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장관이 이르러서 부귀를 함께 누렸다. 그냥 격을 취하지 않고 이 사주 구조상, 오행 구조상으로만 본다면은 복이 없는 사주인데 부귀를 함께 누리고 큰 인품마저 갖추고 그렇게 인생을 보낸 사주다. 크게 흠이 없는 사주였다. 자묘형이 이래서 정체가 되죠. 그 번신하고 충이 되니까 이때는 사망운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금조양격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